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한 주를 돌이켜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참 경이로운 순간들도 많았었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기분 좋은 훈풍이 다음 주까지도 좀 쭉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서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죠.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도 결정될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도 나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을 천천히 관망했는데요.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이 오르면서 다우지수는 0.5% 상승했고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밤사이 이 미국의 3분기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죠. 해당 발표가 나온 뒤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국채 금리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18%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장중한 때 99선을 터치할 뻔했다가 지금은 살짝 빠지면서 98 후반대에서 움직이는 중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50원 위로 역외시장 기준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더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유일하게 빠진 요소가 바로 금리 인하라면서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뤄선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그저께는 마이런 연준 이사가 100bp 금리 인하를 강조했었는데 베센트랑 마이런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간밤에 발표됐었던 경제지표였죠. 미국의 3분기 노동 생산성이 4.9%로 증가하면서 2023년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3년에 나왔던 수치가 5.2%, 그때와 거의 맞먹는 수치가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하긴 하죠. 확실히 AI가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노동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AI 기술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고용지표와 함께 무역 적자도 공개됐었죠.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에 발표됐던 무역 적자가 총 24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특히 의약품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적자폭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역 적자 수치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밤사이 방산주들이 뛰면서 로키드 마틴이 장중한 때 8%까지 치솟았다라고 하죠. 반대로 팔란티어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금 끝난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종목별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슈가 가장 많이 들려왔던 7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320억 달러의 위주 인수에 대한 EU 판단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320달러 규모 사이버 보안 기업인 위즈에 대한 인수가 다음 달 초반 EU 규제 당국의 최종 판단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수 사실 언제까지 이슈로 가져가게 될지도 꾸준히 팔로우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Gmail까지 AI를 전면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AI 오버뷰라는 기능으로는 이메일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헬프미 라이트라는 기능으로는 문장을 다듬거나 초안 작성을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30억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수익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흘러나왔던 이슈, 바로 애플을 추월한 알파벳이라는 키워드죠. 알파벳의 시총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을 추월한 가운데 간밤의 주가도 두 기업 모두 희비가 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한눈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안에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 지지난 거래 일에 27% 정도 폭등하기도 했죠. 이 샌디스크가 간밤에는 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 초 들어서부터 급격히 주가가 상승한 데 따른 되돌림 현상이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방산주를 필두로 에너지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이슈와 함께 붙어서 움직였죠.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가는데요. 기술 분야의 베테랑 경영자 시시르 메로토라를 이사회에 영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떤 이야기가 추가로 들려오는지는 꾸준히 팔로우업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 블룸 에너지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AEP가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26억 5천만 달러가량 대규모로 규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13%대 강세 유지하다가 그대로 마무리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트로이트 3인방의 동반 강세 흐름도 보였습니다. 포드는 4%대, GM은 3.37%, 스텔란티스는 2.55% 상승 마감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로 숨어있는 근거는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간밤 또 실적이 나온 종목이 한 가지 있었죠. 어플라이드 디지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오늘 7.82%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방산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애정하는 창구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에도 한 가지 언급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언급이 됐던 관세 정말 대단합니다. 관세 덕분에 우리의 부채는 줄이되 군사력은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언급이 이 트루스 소셜에 나왔는데 일단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그리고 여타 정치인들과의 협상 끝에 우리의 국방 예산을 1조 달러 편성해서 1조 5천억 달러로 책정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안에 비해서 50% 정도가 대폭 늘어난 양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일제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게시글이 나오고 나서 직후 미국과 함께 유럽 증시 안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랫동안 누려야 했던 꿈의 군대를 이제부터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른쪽에서 체크해 보시죠. 방산주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노스록 그루먼 같은 경우에는 8%대 강세, 로키드 마틴과 함께 RTX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반해 기술주는 오늘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오 4%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함께 3%대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이동하는 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미국 뉴욕 증시.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